남자분은 나이는 34살 정도 됐고요. 직업은 대기업입니다. 잘 나간 남자. 잘 나가는 남자지. 근데 직업까지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조금 평범하신 분들보다는 좀 힘들었어요. 이 남자를 굳이 고른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뛰어넘는 3가지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지금 저희 채널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이 조건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조건만 되면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건을 안 볼 수 없죠. 조건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결혼정보회사 와서는 조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조건일 수도 있고, 경제력이 조건일 수도 있고, 집안 환경이 조건일 수도 있고, 다 가치관에 따라서 조건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조건을 안 보고 결혼을 한다는 건 저는 거짓말 같아요. 이렇게 조건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이 조건이 또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조건이 전부여도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행하다 보면 마음이 또 가면 그게 또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건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끌리거나 이래서 그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진실성이라든가 그 조건 외에 이제 마음이나 인간적인 끌림이 가면 이거를 또 이겨버리는 게 또 이 마음인 거잖아요. 많이 맞으면 조건을 상쇄시키고 그렇죠. 그 조건을 능가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있죠.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인데도 아주 괜찮은 여자를 만난 남자분이 있어요. 그 남자분의 스펙을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남자분은 나이는 34살 정도 됐고요. 직업은 대기업입니다. 연봉은 6천 정도, 실수령액이 한 4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나간 남자 아니에요? 잘 나가는 남자지. 근데 직업까지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조금 평범하신 분들보다는 좀 힘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가정 환경이 홀어머니. 아버님이 어릴 때 사고로 좀 작고를 하시는 바람에 어머님이 이제 아드님을 혼자서 어렵게 키우셨어. 어머님이 지금도 이제 일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은 힘든 상황이죠. 부모님 용돈을 또 이분이 효자다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을 좀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학력은 뭐 지방 국립대 정도 나왔고요. 학력은 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요. 모아둔 돈은 한 3천 정도 있었어요. 모아둔 돈도 좀 작은 편이죠. 나갈 돈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거주는 서울 쪽에서 이제 원룸에서 거주를 했고 외모는 그냥 키는 한 72 정도의 평균 정도 되는 남성분이었어요. 진짜로 대기업인 거 빼고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조건들은 여성분들이 조금 그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소개할 때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여성분들이 거절이 좀 있었던 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직업이나 이 사람의 인성적인 부분이 좀 좋아서 매니저들이 추천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궁금한데 진짜 이분 능력은 다 좋은데 음. 여기저기서 다 돈 빠져나가면 이분은 대체 뭐하고 사는 거예요? 취미랄 게 있는 거예요? 취미도 없어 이분은. 그냥 이제 진급시험 봐서 조금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는 운동, 돈도 안 들이려고 헬스장도 안 하고 달리기. 진짜 성실한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 영상 보는 게 그렇게 취미래. 구독을 하신 거예요? 상담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독하기를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입 안 받았더라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리고 우리 영상이 한번 누르다 보니까 계속 떴나 봐. 너무 잘 뜨다 보니까 그냥 구독이 돼 있는지 알았던 거지.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이해해요. 구독된 줄 알고 안 눌렀던 거 이해해. 이해되면 안 눌러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서 지금 눌러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여자 스펙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자분은 나이는 3살 차이 31살이었고요. 이분의 직업은 중소기업. 일반 그냥 사무직이었어요. 여성분 외모는 평범하고 그냥 날씬하고 괜찮은 정도였고요. 연봉은 4천. 이분은 집안이 좋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노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 앞에 남성분하고는 좀 다르죠. 수도권에 이제 부모님이 본인 소유의 집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 또 외동딸이었어. 그래서 사랑을 듬뿍 많이 받고 자란 아주 건강하고 밝은 친구였고요. 학력은 인서울 4년제. 학력이 남자보다 여자분이 학력은 더 좋았어요. 그리고 모은 돈도 남자보다 많았어요. 모은 돈 5천.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직업, 연봉 제외와 나머지는 다 이분이 나은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그런 시장에서 둘 중에 누가 더 낫다고 보세요? 솔직히 직업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남자분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결혼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골고루 괜찮아야 되잖아. 여성분이 훨씬 더
괜찮지. 집안이나 모아놓은 돈이나 학력이나 나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요. 신기한 게 보통 여자는 본인보다 잘난 남자 고르는 네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남자를 굳이 고른 이유가 일단은 남성분의 직업이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마음에 들어한 이유는 이 직업군이었고 이거 외에 집안 환경이 별로 좋진 않았잖아.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세 가지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직업 빼고 다 안 좋았는데 그걸 또 커버하는 게 있었어요. 아, 당연하죠. 이 남자의 또 매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력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남성분의 스펙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남성분들 중에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인생 계획이 확고함. 얼마나 확고했길래 이분은 집안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홀어머니가 이제 키웠잖아, 혼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야 됐다는 계획이 확실해서 그 루트를 잘 밟아왔어요. 그래서 필요한 영어 공부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부를 천천히 다 해왔더라고.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됐고 취업도 굉장히 빨리 한 케이스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이 점도 여자분이 너무 높게 사더라고요.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적잖아. 근데 이제 여자분 자체는 약간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란 친구라서 조금 계획적이지 못하고 좀 보호를 많이 받고 자란 친구잖아. 그래서 본인이 이런 계획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결혼해서의 플랜 있잖아요. 뭐 3년 동안 얼마를 모아서 내 집 장만을 몇 년 안에 할 것이고 아이를 몇 년 안에 낳고 이런 플랜을 여자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싹 다 짜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와, 내가 진짜 이 오빠를 만나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미래의 인생 계획을 본 거죠. 이런 남자가 사실 흔치 않거든요. MBTI에서 찐 J네요. 그런 셈이죠. 완전 계획형 J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제관념이 비슷함. 어떻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굉장히 소비욕이 없어요. 아까 보면은 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소비 습관을 잘 들여서 소비욕이 많이 없더라고. 근데 이 남자분도 어때요? 부모님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본인한테 쓰는 돈이 없어. 그래서 둘 다 사치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돈의 씀씀이나 경제관념이 비슷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사치하지 않고 돈 빨리 모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연봉이 대기업이고 또 높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또 진급시험 이런 것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계산을 또 이렇게 해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발전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한 거죠. 현재보다 비전을 좀 본 거네요. 비전을 본 거죠, 그 남자의.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 주식, 코인은 아예 관심이 없어. 이 남자가 유일하게 하는 건 뭐냐면 주말에 임장 가는 거 있죠. 경기도권에 뭐 빌라를 보거나 그 둘이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임장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자분도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둘이 부동산 공부하지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이유는 뭐예요? 세 번째는 허세 없고 솔직 담백함. 이게 그렇게 솔직히 큰 거예요, 이게. 엄청 크지.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도 많이 소개팅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언니, 저 남자가 분명히 월급 제가 한 350, 400 받는 거 아는데 타고 나온 차가 그만큼은 아닌데 그 타고 나와가지고 멋있는 척 하는데 저는 그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 친구도 아버지 어머니가 검소하는 삶을 사는 걸 보다 보니까 만나는 남자분들 보면은 이제 허세인지 아닌지 이제 판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허세 심한 남자를 한번 만났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상처가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솔직 담백한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확 간 거죠. 그래서 이 남자다 싶어서 오히려 여자분이 더 남자한테 적극적이었어요. 알아본 거죠. 흙 속의 진주를 알아본 거죠. 그럼 이제 여자분이 남자 고른 거 알겠는데 반대로 남자분이 여자를 선택한 이유. 일단은 남자가 여자분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정적인 직업. 중소기업 재직 중인데 그게 안정적이냐? 이분은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어머님이 부동산 중개를 좀 하셨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야, 너 나이 먹어서 이거 물려받으려면 좀 자격증을 따놔라. 그래서 여자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중개 자격증을 따놓은 거야. 그거 요새 진짜 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계획을 딱 해놓은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런 미래 계획이 딱 있는 여성이다 보니까 남자도 이 여자 진짜 보통 아니구나. 철저하구나. 느낀 거죠, 서로. 그래서 본인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회사 그만두고 요거를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 계획이 다 있어요, 여자분 자체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생활력입니다. 허세, 소비욕 전혀 없고 모은 돈만 봐도 알 수 있잖아. 5천만 원 모아놨고 주말마다 임장 다니고 그리고 뭐 만날 때도 어디 안 가. 그냥 남자친구 집에 원룸 가서 그냥 밥 먹고 본인이 요리해가고 엄마가 해놓은 음식 가서 싸가고 그렇게 또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누나 저는 이런 여자 처음 봤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싼 데 한번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아니 오빠 우리 그 돈 아끼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진짜냐고 물어봐도 진짜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였는데 여자분이 생활력이
좋은 게 그렇게 좀 플러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생활력 좋으면 좋지 않냐, 남자들? 뭐 좋긴 한데 이렇게까지 엄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남자는 연애가 아니라 결혼할 여자를 찾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외모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력이나 이런 경제관념이 여자의 외모를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남자분은 그래도 조금 어렵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관념이 빨리 잡혀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했던 거야. 근데 여자들이 참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모 못지않게 여자들의 생활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남자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제가 다음번에 한번 올려볼게요. 마지막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의 비전을 믿어줌. 내가 이러이런 인생 계획을 얘기했을 때 오빠가 그걸 어떻게 해? 지금도 안 됐는데. 이렇게 헛웃음을 치고 되게 이거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아, 그래, 오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는 잘할 거야. 라고 해서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얘는 진짜 내 평생 편이 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본인의 생활을 다 얘기를 했어. 지금은 내가 100만 원 이상을 드리고 있지만 결혼해서는 이걸 좀 줄여야 돼. 못해도 내가 최소 엄마한테 한 50에서 70 이상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여자분이 오빠 난 상관없어. 오빠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들으면서 처음엔 남자가 되게 진국이 잘하는데 여자가 더 진국이죠. 이런 여자 없지. 서로 진국끼리 알아본 거네. 알아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자기의 상황을 받아주는 이거에 이제 이분은 완전히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봐봐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뭐 이 사람 스펙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막 이런 조건에 대해서 좀 들렸었지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조건이 들리든가요? 뭔지 까먹었어요. 까먹었죠. 왜 이 사람을 택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만 들리죠. 이 네. 사람의 뭐 성실성, 이 사람의 믿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생활력, 자신의 비전을 믿어주는 거 이런 것만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대표님의 거의 많은 영상에서 네. 조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영상 맨날 찍으시다가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인데 응? 보시기에 왜 갑자기 말을 바꿔? 생략이 돼 있던 거지, 그동안에는. 봐봐, 모든 사람이 다 조건을 보는 건 맞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정보회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다 만남을 하더라도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명이 있으면 50명은 나는 진짜 직업만 볼 거야, 학력만 볼 거야, 외모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이 50명이라면 나머지 50명은 오늘 같은 분들. 뭐 조건을 보긴 하지만 나의 이런 걸 믿어주면 이런 부분이 괜찮으면 볼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를 이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조건이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조건을 뛰어넘는 나만의 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장점. 그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조건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결혼을 해라는 그런 사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많이 생략이 돼 있던 거네요. 생략이 되었던 거죠. 왜냐면 이제 유튜브라는 거 자체가 저도 구독자도 끌어야 되잖아. 구독수가 더 늘어날수록 이런 사례는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도 자극적인 소재들을 조금 썼어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이 좀 두드러졌던 것 뿐이고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많이 들려드려야죠. 최근에 특수저 대기업 남자분 소문 사례 말씀해 주셨었는데 대기업 남자들은 눈을 낮춰서 결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라고 해서 다 눈을 낮춰서 결혼하시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보셔서 결혼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 대기업이라고 해도 대기업 직군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현장직, 일반 사무직 등등.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직군은 사무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자분이 결혼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대기업 남자분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32살이고요. 직업은 대기업 사무직입니다. 연봉은 6,800에서 7,500 사이. 학력은 인서울 상위권 4년제 대학. 학력도 좋아요. 자산은 1억 가까이 모아놨고요. 부모님 노후는 세모. 용돈을 한 2, 3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는 진짜 평범해. 근데 키가 75고 날씬하고 좀 다부진 체격이고 남자분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나이, 직업, 연봉, 학력 골고루 다 괜찮아. 다만 굳이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부모님 노후가 조금 불안정한 거? 근데 심하진 않아요. 이분의 이상형은 심각하게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나보다는 어리면 돼. 그러니까 동갑까지도 예쁘면 허락은 해. 나이를 많이 보진 않고 얼굴 오로지. 연애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업은 안정적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한 3명 정도 초반에 여성분을 골고루 소개를 해줬거든요. 왜냐면 그래 네가 원하는 정말 얼굴 예쁜 여자도 한번 해줘보고 직업 좋은 여자도 해줘보고 경제력 좋은 여자도 한번 해보자. 골고루 만나보자 라고 해서 이분한테 소개한 첫 번째 여성분의 스펙은요. 여자분 나이 좋아요. 27살. 직업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연봉은
직업은 3천 정도 됐고요. 학력은 지방 국립대 4년제, 자산은 3천 정도 모아놨네요. 부모님 노후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는요, 트와이스의 채영하고 정말 비슷했어요. 이쁘죠? 그리고 얼굴 몸매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만남을 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예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데 여자분이 살짝 공주과야. 그러니까 남자가 매번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지극정성인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소위 얼굴값을 많이 하는 여성분이죠. 근데 여자분이 애교는 있고 또 성향은 좋아. 근데 아직 어려서 남자가 좀 많이 맞춰줘야 됐고, 여자분이 불평불만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남자분이 대기업 다니다 보니까 일도 많고 야근도 많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좀 적었고, 그 다음에 본인도 나는 맞춰주는 남자를 원하는데 라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어서 몇 번 만남하시다가 잘 안 됐죠. 그리고 여자분이 결혼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자는 이제 바로 하고 싶었는데 여자분은 돈을 조금만 더 모아서 하고 싶은 상황이라 한 2년 정도를 보고 있었고, 남자는 1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자분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더 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도 컸죠. 그렇게 해서 소개한 두 번째 여자입니다. 첫 번째 여자분과는 정반대인 여자분을 소개했는데요. 나이는 34살이었고요. 직업은 요식업, 자수성가형.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수입은요, 연봉이 2억 5천입니다. 완전 능력자죠. 그리고 학력은 초대졸이고요. 자산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서울에 2채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노후되어 있고요. 외모는 아주 예쁘지 않은 평범한 동안. 어때요? 매력 있죠? 대기업인데 이 정도 여자 매칭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군을 원해. 그리고 남자분은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여자분을 거절했어. 이 여자가 저를 과연 볼까요? 했는데 오히려 여자분이 남자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쪽은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분이 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딱 바로 잡힌 게, 언니 대기업 정도 갈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했겠어요. 그게 다 말을 해줍니다라고 정말 똑똑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남을 하셨고요. 오히려 여자분은 남자분의 건실함과 순수함과 이런 걸 되게 마음에 들어했고, 결혼 상대로 너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분이 누나 정말 너무 사람은 좋은데요, 여자로서의 느낌이 안 들어요. 관리됐다면서요? 관리가 됐는데 첫 번째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나버렸었잖아. 그 여자하고 비교가 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처음에 소개했던 그분 다시 뭐 만나볼래요? 아니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이렇게 여자로서의 느낌이 있어야지 이분은 뭔가 스킨십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감싸주고 싶은데 여자분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향이 좀 걸걸하잖아. 그러니까 좀 더 여성스러운 여자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나이도 조금 2살 정도 많다 보니까 약간 여자로서 느낌이 많이 없고, 여자가 너무 바빠. 그리고 돈은 뭐 괜히 잘 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만남을 다른 분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자가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배가 불렀지. 그래서 좀 후회하긴 했어 나중에. 그리고 솔직히 이 여자분이 저희한테 상담할 때 또 이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 얘 건물도 있었다 사실은. 그랬더니 어떡해 라면서 후회를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개한 마지막 여성분은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은 동갑이었고요. 나이는 32살. 직업은 페이닥터 가정의학과 의사였습니다. 수입은 연봉 1억 가까이 됐고요. 학력은 서울 소재 의대를 졸업을 하셨고요. 자산은 1억 정도 모아놓으셨어요. 부모님 노후는 안 되어 있으셨습니다. 외모는 너무너무 평범한 스타일이셨고요. 이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혼을 하신 가정이고, 이제 아버님이 새 가정을 꾸리시고 어머님도 새 가정을 꾸리셨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남성분께 잘 어필을 했죠. 대신 열심히 살아왔고 이 여자의 직업이 모든 걸 말해준다 라고 해서 역시 남자분이 오케이를 하셔서 만남을 하셨는데, 여자분이 의사라는 직업이 좀 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여성스러운 분이셨고, 일단은 성향이 온순하다 보니까 남자분하고 너무 잘 맞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남자가 은근히 또 상남자 스타일이라 남자분이 또 이렇게 대화를 이끌고 데이트할 때도 이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렇게 해서 연애 8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하셨습니다. 되게 빨리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어요. 혹시 속도 위반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궁금했던 게 남자 스펙 괜찮긴 한데 어? 그래도 의사 만나기에는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이 여자분의 집안이 엄청 좋았거나 돈이 진짜 많았거나 그랬다면 사실 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여자분 자체가 워낙 자기가 의사라는 이유로 조건을 막 내세우지 않고 본인의 가정 환경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대기업 이상 정도면 된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조율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은근히 있어요. 남자분이 외모를 많이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타협이 됐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예쁜 여자한테 일단 대였잖아. 피곤한 게 싫은 거야, 이 남자는. 근데 세 번째 여자분은 피곤하게 하지 않았어, 남자를. 본인이 다 알아서 본인 생활을 했고 남자한테 기대는 게 없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더 해주고 싶더래. 그러니까 남자의 보호 본능을 좀 일으키더래요. 그리고 남자분이 외모했지만 만나보니 여자분이 성향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래야 오래 간다라는 걸 느낀 거죠. 결정사 이용하면서 본인이 진짜 이상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럼요. 근데 여기다가 금상첨화를 뭐야? 의사 와이프야. 내 아이 엄마 의사야. 나중에 개원하면은 근데 여자분이 또 욕심이 많지 않아서 개원할 생각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도 개원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맞은 거야. 남자가 또 야망남도 아니야. 서로 되게 순한 분들끼리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야망이 셌으면은 두 번째 여자랑 결혼했겠지. 그렇죠. 그래도 두 분의 소득이 얼마야? 의사들 그래도 최소 뭐 페이닥터 하셔서 못 벌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고요. 남자분도 대기업 지금 근무하신 지가 꽤 됐기 때문에 6,700은 될 거야. 그러면 둘이 합치면 2,000 가까이 되면 아이 키우기는 충분하죠. 집도 조만간 사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지런히 잘 모아가지고. 대부분 댓글 보면 뭐 여자가 상향원 아니냐. 여자들은 너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남자분들도 이렇게 본인의 복이죠. 어떻게 보면 나하고 잘 맞는 여자 거기다 직업까지 좋은 여성분들과 이렇게 결혼을 잘 하시는 케이스들도 은근히 있기 때문에 내 조건이 이거는 좋고 이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여성을 잘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